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황상민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강하는 제목을, 그러니까 저 제목을 탁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잘못 앉았다. 잘못 앉았다. 어떡해. 사실 금방 소개를 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 거의 한 300분 정도 되시는 분이 WPI 심리 검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여기 와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거를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할 때 이 상담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셔서. 그러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오셨나요?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저 삶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환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몸이 아파요 이러면 선생님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플만 하네요. 아플만 하네요. 오, 훌륭하세요. 그러면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상한 놈 쳐다봐요. 이상한 듯이 쳐다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환자분한테 아플만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자가 선생님을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거는, 아니,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하는 저한테 저는 사는 게 힘들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사시는 게 힘들만 하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이 선생님은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본인이 뭐가 힘든지, 왜 힘든지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리 상태에 있구나 라고 제가 진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자는 그럼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제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딱 정해져 있네요. 힘들어도 참으세요, 좋아질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동안 힘들게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또 힘들긴 하겠지만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기분이 뿌듯하시고, 저분이 진짜 내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 순간은 들 것 같아요. 그 순간은 든다. 아니, 선생님이 환자 진료를 보고 약까지 줘가지고 선생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기하네요. 그 왜 아프게 안 됐지? 아니, 선생님 저한테 진통제 준 거 아니에요? 진통제는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럼 뭐 주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든다면 선생님 어떻게 공감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병원은 사람의 몸이 아픈 거 또는 병이 들은 거를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 사람의 몸을 다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늘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파요, 또 저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끊임없이 찾아준다는 측면에서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것은 몸의 문제를 다룬다면, 심리 상담을 하는 저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인간을 나타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힘든 게 선생님 몸의 문제인지 선생님 마음의 문제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둘 다 안 돼요.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마음이 아프면 뒤따라서 몸도 병들고. 마음이 아프면 뒤따라서 몸도 병든다. 와, 진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집에 애들이 많으세요? 둘요. 선생님은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던 것 같으세요?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들었던 것 같아. 네, 선생님이 벌써 치매 증세가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어릴 때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걔는 말을 안 듣는다. 이럴 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현상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당연한 현상이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 말을 잘 들었는데 내 자식은 부모 말을 안 듣는 거를 당연한 현상이다. 그거를 생물학에 쓰는 돌연변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당연한 현상이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하다는 뜻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는 당연한데 내 애가 말을 안 듣는 건 나의 삶에 있어서 고민이고 문제다. 이 이야기를 또 하신 거네요. 나의 아이, 우리 집에서 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말 안 듣는 그 녀석들, 그 녀석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통념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녀석이 대체 어떤 특별한 이상한 놀라운 또라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특별하게 잘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혹시 해보셨어요? 네.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가 둘이 있으신 걸 봐서 결혼을 하셨죠, 그죠? 네. 그렇죠.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뭐 제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네. 혹시 부인은 선생님 말을 잘 듣나요? 이거는 상당히,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 말을 잘 듣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는 거는 잘못 말하면 큰일 난다. 왜? 왜냐하면 부인은 내 말을 듣는 대상이 아니라 나는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한 번도 부인이 내 말을 듣는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노예는 주인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기다려 듣는 거지. 감히 어떻게 주인님한테 네가 내 말을 듣냐 안 듣니 생각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선생님의 사생활을 지금 폭로한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안다, 또 내 마음을 안다라는 것의 가장 1차적인 조건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 것이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대나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통념을 당연히 적용하는데 자기한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할 때는 그 통념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나름대로 살펴보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또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내 문제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전혀 다른 심리 상태에 있다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는데, 정작 이분이 가지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이걸까? 아니면
정작 이분의 진짜 문제는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통념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러한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내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 제가 빠지게 되거든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게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보통 우리가 암 환자 이야기할 때 거의 말기 상태가 될 때까지 거의 통증을 안 느끼고 지낸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장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손상이 됐는데 통증이 안 느낀다. 그럼 통증의 정체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안 통해요.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체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 것인가? 소통이 된다는 게 뭔가? 아까 집에 모시는 주인님과는 소통이 잘 되시죠? 그죠? 네, 그럼요. 네, 어떨 때 가장 소통이 잘 된다고 본인은 느끼시는가요? 야식 시켜 먹을 때. 야식 시켜 먹을 때. 그러면 그 집에 계시는 주인님도 선생님하고 비슷한 체형 조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먹어도 안 쪄요, 그분은. 그분은 먹어도 안 찌는 분이다. 로맨티스트 성향이시군요.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야식 시켜 먹을 때 소통이 잘 된다라고 느끼는 거는 상당히 이분이 먹는 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마음의 아픔을 달래는 지금 그 심리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야식을 시켜 먹는 거를 허용을 해줬을 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그 느낌이 받았을 때 이게 소통이 되는구나 이런 심리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통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죠? 만일 그 주인님이 당신이 지금 몸무게를 봐, 배가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야식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 혹시 작년에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럴 때는 그분 기분이 좋은 상태였을까요? 나쁜 상태였을까요? 나쁜 상태 맞죠? 애들이 말을 잘 듣고 있는 상태일까요? 애들이 엄마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상황이었을까요?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본인에게 있어의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간청을 하는데 그 주인님의 기분 상태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태를 의미하는 게 본인의 소통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얼굴이 긴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노예와 같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자기 성찰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조금씩 하신다면 가장 먼저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여러분들이 누구랑 소통하고 싶고 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내가 2019년까지는 힘들게 살았지만은 2020년 올해에는 좀 더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새해에 나름대로 결심도 하고 생각도 좀 해보셨죠? 그죠? 네. 그걸 여기서 조금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많이 하면. 그렇죠.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2019년에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많이 하셨나요? 네. 그래요? 작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좋아하는 일을 했고, 올해도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이 질문을 할게요. 왜 사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세요?
새로운 거.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새롭지 않은 일을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긴다. 올해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뭐가 생기셨나요? 운전. 그러면 본인 직업은 혹시 택시 운전사예요? 아니요. 그러면 왜 운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되셨나요? 잘 못해서요. 잘 못해서. 그렇군요. 그러면 운전을 잘하면 본인이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럼 지금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한 거는 운전을 못해서 못한 게 되네요. 네, 제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운전을 내가 잘하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운전을 올해는 더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더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운전을 더 많이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제가 제대로 운전을 많이 못했는데 올해는 운전을 더 많이 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떤 분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니 굳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그거를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 무슨 마음이세요? 라고 묻게 되거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에요. 작년에는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하루에 3개밖에 못했는데 이제 내가 운전을 많이 하면 하루에 10개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죠? 네. 그 10개가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뭔가 많이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제목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너가 가질 수 있는 땅은 얼마만큼 가지냐 하면 아침에 딱 해가 뜰 때부터 너가 가지고 싶은 땅만큼 뛰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원래 출발했는데 돌아오는 그만큼의 땅을 너가 가져도 돼 라는 약속을 왕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해가 뜰 때 기다려가지고 딱 이따가 해가 딱 뜨자부터 그때부터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땅을 가지려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원래로 돌아와야 되겠죠. 열심히 뛰어갔다가 해가 저쪽에 떨어져. 이제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딱 돌아오자 본인의 숨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왕은 땅을 줬어요. 결국에는 본인 몸이 묻힐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땅이 필요하지 않았다. 바보! 그럴 때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자기가 이 아주 안전하게 돌아올 정도까지 딱 땅을 차지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 이런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싶어요. 전에는 하루에 2개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10개를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면. 이것이 무조건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그 많은 먼 거리까지 갔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의 끝에 와가지고 죽어버리는 삶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왜 사는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이 질문과 관련된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우리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시는 일이 뭔가요? 코디네이터. 근데 본인 위에 있는 원장 선생이 본인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 코디네이터는 진짜 너무너무 잘 지내시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지내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병원에서 연봉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 주던 연봉대로 올해 그냥 계속 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다고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멋있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받는데 연봉이 또 동일해서. 연봉이 동일해서. 아니에요. 저는 연봉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차라리 20% 삭감을 해가지고 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올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야기하기 힘들고요. 아니,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원장님이 올려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질러도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는 마음만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거를 아주 또 심리적으로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힘들다라고 느끼거나 막연히 그냥 지낼만 하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프다 또는 몸이 진짜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면 병원을 간다든지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벌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웬만큼 견딜만 하니까 그냥 사는 게 힘든 게 그냥 우리가 사는 일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왜 사십니까? 뭘 위해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되면 어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잘 못 산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잘 살고 싶은데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내가 진짜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당신이 왜 삽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조차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게 되게 힘드세요. 선생님은 아까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소통의 필요성을 아이가 많이 느낄까요? 아니면 선생님의 부인이 많이 느낄까요? 부인이 많이 느껴요. 선생님이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선생님은 아이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부인이 내 마음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마누라가 어떻게 남편 마음을 남편이 원하는 그대로 해주는 그런 마누라가 있나요? 이런 마음이시죠. 전 진짜 놀랍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 성격 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의 사람을 한 곳에 집어넣고 그거를 3시간 안에 그 사람의 문제를 다 나름대로 어루만져주는 상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또 동조를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 들고 앉아가지고 아니지 서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엄청 또라이 같은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각자 제가 여러분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답을 금방 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요. 이것이 정상적이고 보통이고 평균적이고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하실 수 있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고민하는 중입니다라는 것은 바로 작년에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올해도 작년과 별로 다르지 않는 생활을 내가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좀 더 해결이 되고 내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사실은 코디네이터 일을 하시는 분, 지금 코디네이터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시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어제 이분이 하루 종일 지내면서 병원 코디네이터와 관련된 생각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 역할을 향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1분이라도 시간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어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더 이 즐겁고 재미난 일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이분에 대해서 그 힘들게 자동차 운전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해법을 제가 주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분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운전을 배우려고 그 바쁜 시간에 놀 게 아니라 아주 충실하게 운전수 역할을 하는 남자친구나 남자 한 명, 그것도 괜찮은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콜택시 기사처럼 대기할 수 있는 남자 한 명을 구하면 되는데 왜 그걸 어렵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자,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해법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해나갈 거냐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 건가? 내가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진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힘들게 운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모여가지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거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즐겁고 좋다라는 것도 반복하면 인간의 신체는,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더 이상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신체가 반응하는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인간의 심리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자기가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움을 발견한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인간의 심리의 1차적인 거는 새롭고 낯선 거는 상당히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황상민 박사라는 좀 이상한 인간이 온다고 그러는데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셨죠, 그죠? 네. 네.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기대하셨어요? 아니, 뭐, 이거는 반반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소리 하실 것 같다 그 생각과 일반적으로 그런 소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올해도 잘해보자. 올해도 네. 잘해보자. 네. 그래 화이팅. 그래. 여러분 행복해요. 사랑해요. 네. 개뿔. 네 그렇죠 그죠. 그런 거와 약간은 와 그분 좀 특별한 분이니까 네. 뭔가 줄 것 같아. 내가 뭔가 줄 것 같아. 내가 갖고 뭘 줘요? 가야지. 저 사탕도 안 몰라요. 가져왔는데. 네, 뭔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초콜릿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하셨고.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마치 거울을 딱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이거는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 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라는 표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있어요?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본인이 저 표를 딱 보는 순간 본인 지금 딱 핸드폰에 있는 프로파일을 체크를 하셨나요? 네. 본인은 뭐로 나왔던가요? 휴머니스트 관계. 휴머니스트 관계예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휴머니스트 분들이군요. 이제 알았어요. 어쩐지 그래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훌륭하게 진짜 인간성 그 자체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진짜 배치 잘하셨어요. 예. 본인은 휴머니스트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까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지금 이 동네에서 본인을 인정을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본인 진짜 열받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별로 그렇게 본인을 잘 대해주지 않는다라는 뭔가 저 인간들이 찌질한 인간들이 왜 나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지 라고 하는 지금 약간의 화가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야지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걸 꾹꾹 참고 살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약간 자학하는 그 심리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거 본인 아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본인 것도 이야기 보여주실래요? 네. 이제 적들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알면 안 돼요. 그런데 본인은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고요. 언제까지 잘 지내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인간들이 나를 진짜 확실히 미워한다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까지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팍 사라지는 이제 이 놀라운 특성을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잡고 싶으신 분은 평소에 이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는 우리는 충성 이러면서 이 조직과 함께해야 돼. 너가 떠나는 것은 너는 어리가 없는 거야.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분은 떠나시지가 않는다는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휴먼 저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요. 여기 에이전트 분들 네 훌륭하세요. 자 그러면 에이전트 분들하고 또 우리 중요한 토론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단어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에이전트라는 단어 또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에이전트로 나왔다라고 하고 그 내용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보셨어요? 그 말은 선생님이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웃긴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의미를 안 뒀다라고 제가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평소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산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저는 여기 오면 네. 선생님께서 네. 아주 되게 멋있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아주 여기서 전에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어도 네. 되게 막 웃으면서 나갈 줄 알고 기대하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에이전트라는 그 단어를 뭐 어쨌든
오늘 처음 접하셨나요? 아니면 그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목을 보고 아시게 되셨나요? 검사 후에 에이전트라고 나와서 네. 아, 에이전트구나. 근데 에이전트라는 그 의미가 휴머니스트나 로맨티스트 이런 거보다는 별로 안 좋아 보여서 네. 약간 실망한 느낌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으려니 하고 오늘 왔습니다.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회사에서 지내시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저 사람은 참 인간미가 넘쳐나고 잔정이 많고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너무 잘 지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셨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하고 임무 완수, 과제 수행 이런 거 너무 일 중독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으로 지내시는 어느 쪽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적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을 잘한다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중독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적어도 가족들한테는. 아빠는 맨날 아빠는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네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분은 그래도 우리 남편은 성실하기는 해, 이런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죠?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뭐 이 본인이 회사의 일을 모두 다 나에게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지내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 에이전트하고 그 다음에 놓은 게 혹시? 그 다음 것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확인을 안 했어요. 이거는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를 지금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시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 믿음, 매뉴얼, 셀프,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적인데, 아까 어떤 분이 저는 휴머니스트의 릴레이션, 관계로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분이 진짜 휴머니스트의 원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뭔가 어시어시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인간성 진짜 좋다는 소리 듣고 오지랖 넓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진짜 너무 사람들하고 많이 지내는데, 이런 분의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알콩달콩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연애가 안 돼요. 연애가 안 돼요.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오는 남자는 있는데 같이 나도 좋아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사라지는 아주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것이 휴머니스트 릴레이션, 저런 멋진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300분들 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에이전트라는 건 선생님이 아시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에이전트 뭔가 내가 마음에 좀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평소에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시냐 하면 자기 자신의 성격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주로 누구를 꼽습니까, 선생님은? 애들하고 와이프. 선생님은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일부 받아들이지만 일부 받아들이기 싫은 이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지내시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뭐 자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인, 왜냐면 자식은 바꾸기 힘들더라도 부인은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은 선생님이 안 해보셨지만. 부인을 바꾼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왜요, 선생님? 40몇 년을 살았는데요. 네. 태어난 지 한 몇 년 안 된 아기도 바꾸기가 힘든데 40몇 년 된 사람을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네,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꾼다라는 개념이 어떤지 아시겠죠? 예, 똑같은 바꾼다라는 표현을 써도 그냥 어떤 분은 내가 다른 여자하고 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바꾼다는데, 그거는 이분 마음속에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에이전트의 특성입니다. 에이전트는 주어진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해요? 라는 생각조차 아예 안 하는 게 에이전트의 성향이에요.
휴머는 누가 내한테 그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걸 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휴먼이에요. 이 어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인간관계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일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랑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네. 그런데 20년 동안 결혼하셨는데 와이프를 내가 바꾼다는 생각조차 안 하셨다는, 그는 바꾸려고 한기보다 뭔가 이렇게 좀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부인을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면, 뭐 신 같은 분이시 되는 거죠. 저한테. 아, 그래요? 뭐 저를 신으로 봐면 뭐 고무신, 나이키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원하지 않고요. 네, 자, 그럴 때 자, 부인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선생님 부인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에게 있어의 부인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나 아주 미스리어스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글쎄요, 리얼리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좀 합쳐져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리얼리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가 합쳐져 있는 인간을 대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마치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리얼리스트는 말 그대로 상당히 현실에 순응하고 상당히 모범적이고 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쓰면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리얼리스트예요. 그런데 아이디얼리스트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 땅에 있든 없든 간에 나는 그것만을 바라면서 지내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남들이 나를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야 라고 믿는 마음으로 지내는 분이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그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한 사람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 선생님에게서 부인은 얼마나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이고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한테는 아이디얼리스트고 남한테는 리얼리스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선생님은 부인을 주로 어떤 상황으로 많이 보냐 하면 부인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발작적인 특성이나 행동을 보일 때 본인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이야기나 저 사람의 감정 표현이 대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사근사근하게 너무나 착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상황을 하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천사가 내한테는 악마처럼 보일까? 이게 대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으로 선생님이 20년 이상 지금 살고 계시니까 선생님 진짜 나중에 선생님 살이 많이 생기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살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부인의 입장으로 제가 빙의를 하자면 남편분이 참 괜찮으시고 참 마치 든든한 반석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반석이에요. 내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환자가 딱 걸어 들어오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얼굴만 딱 보고 해도 저 사람이 무슨 문제로 가지고 왜 왔겠구나 느낌 오시죠? 네,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아직 선생님 20년밖에 안 사셔서 그런 거예요. 40년 사시면 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의 이 부인은요, 제가 볼 때는 리얼리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가 아니라 로맨티스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선생님이 그 로맨티스트는 본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생님과 같은 분이 간혹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박수 치는 거 봤어요. 휴식 시간 가지자는데요. 그러면 2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섬,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2월 8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